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른TV입니다. 오늘은 할 게 없으니까 유령신랑이라는 책을 들려드리죠. 그럼 제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석양이 질 무렵 한 젊은 여자가 정원을 거닐면서 성벽으로 멀리 떨어지는 태양과 바쁘게 보금자리를 찾아 드는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붉게 물든 노을빛을 받아 한층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랜드숏 남작의 외동딸입니다. 남작은 착하고 영리한 외동딸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남작은 딸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그녀가 도울 전체에서 가장 예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그녀는 어려서부터 혼자 사는 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이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두 외웠습니다. 게다가 손재주도 뛰어나 수도 잘 놓았으며 정교한 놀이개들도 직접 만들곤 했습니다. 반놀림이 복잡한 춤도 사뿐히 아름답게 추었으며 하프 연주도 뛰어나 성 안에 항상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랜드숏 남작은 가문을 지키며 사는 유일한 후손이었습니다. 다른 귀족들은 거의 다 산 꼭대기에 사는 오래된 성을 떠나 교통이 편한 계곡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작이 사는 성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성으로 인적이 드문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주위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지금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 맨 꼭대기에는 있는 삼각뿔 모양의 전망대만은 아직도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전망대는 마치 남작처럼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편 채 주위의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작은 조상들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굽히지 않는 의지까지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조상은 자신들의 용기와 굳센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많은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남작도 여전히 예전에 화려했던 드레스숏 가문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남작은 다른 가문들과의 원한을 잃지 못해 이웃에 사는 다른 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작의 딸에게 고모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항상 그림자처럼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남작도 그녀가 자기 딸을 맡아 기르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녀보다 더 적합한 인물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독일 궁전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고모는 그녀에게 예의범절과 관습은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본
일은 없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모는 그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단다. 온 세상의 여자 아이들 모두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귀염둥이만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고모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남자에게는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친척에게 둘러싸여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작은 친척들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성으로 친척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조상들의 업적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 황량한 숲에서 일어나는 으스스한 일들에 대해 들려주곤 했습니다. 남작은 키가 작아서 하지만 마음만은 비할 데 없이 넓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남작을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남작도 스스로를 이 작은 성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세상에는 유령 이야기를 가장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남작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남작의 딸에게 여기저기서 많은 혼담이 들어왔거든요. 남작은 마침내 바바리아의 알텐부르크 백작을 딸의 신랑감으로 결정하고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분주하게 결혼식 준비를 하였고 제주 많은 고모는 남작의 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작과 그의 딸은 초조해졌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신랑 알텐부르크는 군대에서 휴가를 얻어 말을 타고 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르스부르크를 지나다가 옛 친구인 켄파우스를 만났습니다. 슈타르 켄파우스 집안의 성은 랜드쇼 남작의 성 근처에 있었고 두 집안은 대대로 원수 사이였습니다. 슈타르 켄파우스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친구가 원수의 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잠시만요. 알텐부르크와 슈타르 켄파우스트는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알텐부르크가 아름답고 재주 많은 미인과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슈타르 켄파우스트는 그가 몹시 부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덧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워진 숲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강도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숲을 반쯤 지나왔을 때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힘껏 싸웠지만 불행하게도 알텐부르크는 많은 피를 흘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바로 전에 알텐부르크는 슈타르
슈타르켄 파우스트에게 자신의 죽음을 남겼고 그의 딸에게 전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슈타르켄 파우스트는 친구를 부둥켜 안고 꼭 전해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고 슈타르켄 파우스트는 원수의 집을 찾아가 이 천국을 이야기해야 하는 자신의 난처한 입장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아름다운 여인을 한번 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성 안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 남자가 마침내 성 밖으로 나가다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태양은 이미 산머리에 붉게 걸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알텐부르크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햇살은 점점 산 너머로 밀려가고 새들만이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조용히 날고 있었습니다. 산 밑은 작은 길을 곧 어둠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농부 몇 명이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만 가끔 보일 뿐 길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텐부르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하늘은 이미 깜깜해졌고 들판은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무엇인가 깜짝 놀란 듯 푸드득 날갯짓을 하더니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성 위로 날아갔습니다. 남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책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이쪽만 읽고 모든 사람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던 신랑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리사는 음식을 다시 끓였지만 이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대한 파티를 놓쳐버린 것 같아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자는 할 수 없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둥근 식탁에 모여 앉아 막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손님이 도착했다는 신호가 들려왔어요. 이어 긴 나팔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서둘러 사유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키가 크고 멋지게 생긴 한 남자가 검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약간 창백하였지만 맑은 두 눈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은 느는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신랑이 한 명 거느리지 않고 혼자 온 것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된 것은. 그러나 그의 말은 남자기 쏟아놓는 환영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거실에 들어선 순간 남자기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얼굴 위로 환한 빛이 퍼져나게 됐습니다. 다음 편 1편을 끝났습니다. 다음은 좀 더 느낌 있게 해볼게요. 지루하죠? 그럼 좋아요, 구독은 꼭 하지 않아도 될게요.